근대개항 140년이 넘는 항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항이 빠질 수 없는데요.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개항의 관문에서 일제 수탈의 전초 기진을 지나 세계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부산항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부산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세계 2위의 환적 거점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은 동북아 글로벌 컨테이너항인 신항, 국내 수산물 중심항인 감천항, 일반 화물과 수산물을 처리하는 다대포항, 부산 공동 어시장이 있는 남항, 국내 최대 무역항에서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북항까지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성장해 왔습니다.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으로 개항한 부산항은 굴곡진 한국의 근대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가 경제 수탈 통로로 사용한 부산항은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1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부산항의 근대개항의 발전의 시작은 일본의 물적, 인적 수탈과 전쟁의 목적으로 시작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개항 30년 후인 19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부터 1944년까지는 일반 부두인 제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중앙부두까지 개발이 되었고, 그때서야 부산포가 아닌 부산항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재탄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해방 이후 부산항의 하역 능력은 450만 톤, 전국 하역 능력의 45%를 담당한 부산항은 한국 전쟁으로 항만 시설이 대부분 파손된 상황에서도 군수 물자와 한국 전쟁 지원 파병 등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해상 화물이 급증했고 부산항은 항만 시설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60년대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서 수출이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주로 섬유나 신발, 합판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소위 지금으로 본다면 가공산업 중심으로 부산의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 무역이 활성화되고 수출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산항의 물동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설 부족 현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역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부산항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가공산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던 기반이 없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컨테이너화가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항은 무역항으로선 하역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1970년대부터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하역 능력을 강화하는데요. 1978년 자성대 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신선대 부두, 우암 부두, 간만 부두 순차적으로 개발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후 부산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72년 시랜드사의 컨테이너선 피츠부기호가 102개의 컨테이너를 하역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1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10년 만에 고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항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의 컨테이너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 피더 항만이 아닌 해운 물류 중심 항만으로 우뚝 섰는데요. 1990년대 당시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이자 환적항이었던 일본 고베항을 끌어내리고 동북아 허브항의 지위를 가져옵니다. 당시에는 고베항과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경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베항은 사실 그 당시에는 세계 컨테이너 처리 실적 기준으로 5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2개월간 운영 중단이 발생했고 완전 복구까지는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줄을 유지해야 하는 선사 입장에서 보면 고베항은 더 이상 허브항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부산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은 수심이나 선석 규모, 하역 장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화주의 수출입 스케줄까지 고려한 인근 항만의 연결성, 피더망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선사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항 항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부산항은 고베 대지진 이후 고베항의 원양 항로와 피더 항로를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90년대는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에 당연히 부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부산항 북항이 부산항의 전체였습니다. 당시의 물류 환경을 보면 물동량은 가히 급격히 2자리 이상 증가를 했었고 선박은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도심의 중간에 있는 항만입니다. 확장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 유지해서는 커져가는 선박들과 증가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덕도 일대에 부산항 신항을 계획하고 95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이라는 것은 부산항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설입니다. 당시 부산항 신항의 개발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과잉 개발이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진을 강행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산항 신항이 없는 부산항을 상상을 해본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산항 신항을 통해서 지금의 부산항의 시작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항 개발과 함께 부산항은 2003년 1000만 TEU 돌파 이후 환정 물동량 유입에 힘입어 2011년 1500만 TEU를 달성했는데요. 2017년 연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000만 TEU를 돌파했고 이후 부산항 신항은 물동량 증가에 맞춰 매년 항만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동력은 2006년 조기 개장한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에서 나왔습니다. 2000년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컨테이너 물동량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에 상하이 양산항을 개장했습니다. 부산항도 이러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 부산항 신항을 서둘러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항 신항의 개장은 부산항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부산항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산항 신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2 이상을 처리하며 글로벌 항만 물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어도 항만 배후 단지에서 스스로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살려 항공운송과 내륙운송을 연결한 물류 중심 기지인 트라이포트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류 중심 기지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을 뜻하는데요. 부산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실제 부산항 운영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수출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을 해외에 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항만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만을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항을 볼 기회가 없어서 부산항의 중요성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부산항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산항은 2,300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 3바퀴 반 이상을 돌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2000년 750만 TEU에서 3배 이상 성장한 기록인데요. 항만 물동량의 증가세로 보면 아주 놀라운 성장입니다. 부산항은 이제 세계 7위의 물류항이자 세계 2위의 환적 물량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최대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부산항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이점, 우수한 항만 시설, 최적의 물동량 구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아주 근면한 항만 근로자를 들 수 있습니다.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환적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수심 항만을 갖췄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아주 안전하게 입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이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항만도 5대5의 수출입과 환적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항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주 근면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근면한 항만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항만 경쟁력은 단순 물량 감소나 물량 순위 기준이 아닌 항만 연결성 지수로 평가하는데요. 항만 연결 지수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항만의 주당 선박 입항 횟수, 연간 항만 수용 능력, 정기 노선 수, 정기 노선 제공 선사 수, 최대 수용 가능한 선박 선형, 직기항 노선으로 연결된 항만의 수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항만 연결성 지수는 최근 5년 동안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항만하고 비교해 보자면 중국 항만은 물동량 규모면에서는 부산항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성 지수의 입장의 관점에서는 부산항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산항이 중국 항만 대비해서 물량 수준은 낮을 수 있으나 서비스 경쟁력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주당 280여 개의 글로벌 선사가 기항하는 정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 기항의 관문에서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을 넘어 이제 세계의 항만이 된 부산항. 부산항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부산항은 지리적 이점과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항이자 수출입 전진기지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국내 최고 항만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항만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수출입 지원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다른 항만에 화물을 연결시켜주는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부산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항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산항이 이제는 우리나라 항만이 아닌 세계 항만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화 역할을 하는 것도 부산항의 큰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이 환적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산항의 중요성 모든 부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이 개발 운영되면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수 공간과 문화 복합 공간이 어우러진 항만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아름다운 항만 도시 부산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급증과 확장 수요 증대로 지난 2019년부터 진해 신항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해 신항 개발 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산항 신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이자 메가 항만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입 관문이자 세계의 물류 거점 기지로 거듭난 부산항. 하지만 현재 부산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또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부산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부산항은 세계 최고 항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산항은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럴 자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진해 신항을 적기에 개발해서 메가포트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반적 경쟁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서 글로벌 복합 물류 허브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대개 그 어느 항만보다도 더 똑똑한 스마트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깨끗한 항만을 만들어서 사람과 화물이 모이는 그런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140년 동안 부산항이 발전해 왔듯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모든 과제들이 실현된다면 더욱 발전된 부산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